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20대 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학생의 거부에도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제자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와 외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자 성관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며 제자인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성적 정서적 학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점 등을 학대 근거로 봤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고 B양의 거부에도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제외했습니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성적 학대나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동의해서 한 건지 아닌지 이게 이 동의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은 A씨가 계약 해지된 상태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새해 첫날 서울 종로의 한 주택 마당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일 운행도 안 한 차량 뒷부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화재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의 화재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전기차는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상승해서 배터리가 완전히 타버려서 화인을 밝힐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물을 뿌리고 차량에선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 마당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대문을 열으려고 했더니 차 뒤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유리가 깨지면서 집안으로 불이 솟을까 봐 무서워서. 당일 운행도 안 한 차량 뒷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주택인데요. 차량은 전소됐고 주택 처마와 베란다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상반기의 경우 2022년 한 해 발생 건수와 비슷합니다. 화재 발생 요인은 원인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종로와 인천 전기차 화재 역시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상승해 배터리가 완전히 타버려 화인을 밝힐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화재와 달리 소화 수조 등 장비 수십여 대와 인력 수십 명이 투입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보급된 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돼 있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 전기차에 특화된 소화 장비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충전 등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밝은 시작을 알려도 모자랄 새해지만 1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전망은 동시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쓸 돈이 없어서 지갑을 열지 않고 경기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1,000조 원이 넘는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도 문제인데요. 고금리, 고물가 부담 속에 자영업자의 부실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동네 상인들의 한숨은 깊습니다. 올해 장사도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좀 올해는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네. 그래 올해도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희망사항이고. 실제 동네 골목 상권의 새해 경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넉 달 연속, 재래시장은 2달 연속 경기 전망 지수가 뒷걸음질 친 겁니다.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을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매출이 훅 떨어졌죠. 옛날에는 라면 하나, 김밥 하나, 또 다른 떡볶이 이렇게 시켰거든요. 지금은 뭐 라면이면 라면 하나, 김밥이면 김밥 하나 이렇게. 장사가 조금 안 되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만 약 1,052조 원. 고금리, 고물가 부담 속 자영업자들의 부실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갚으면 이게 부채가 이제 좀 줄어들 텐데 경제가 지금 계속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는 거죠. 폐업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성격과 상환 능력 실태 파악을 서둘러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더 잘 살게 돼도 오히려 우울한 청년들은 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자해와 극단적 선택이 급증했는데요. 이른바 선진국병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세대 간 자산 격차는 심화하는 등 경제력 문제까지 겹쳐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식에게 자신과 비슷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2022년 자해,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이용은 4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20대가 12,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7,500여 건, 30대가 6천여 건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6%, 거의 절반입니다. 10대 자해, 자살 시도는 2018년 인구 10만 명당 95건에서 2022년 160.5건으로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는 127.6건에서 190.8건으로 50% 정도 뛰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대체로 해결돼도 우울하고 극단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선진국병의 모습입니다. 여기다 마음에 들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줄고 베이비 부머 세대와의 자산 격차는 심화하는 등 경제력 문제까지 겹쳐 문제는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다 어느 나라든 우울증 유병률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고요.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점들. 실제 진료실에 들고 오는 제일 큰 고민입니다. 우울한 청년기를 지내면 자식에게 비슷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게 되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인의 의지만 탓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진지한 고민과 조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비싸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공중발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질세라 반격에 나섰고 미국 등의 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 등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동트기 직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습 경보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곧이어 폭격이 쏟아지면서 도시 여러 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연기로 뒤덮입니다. 소방관이 출동해 시내 주유소 등에 번지는 불길을 잡아보려 애씁니다. 현지 시간 2일 러시아가 키이우와 동남부 대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해 1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адреси, по яким працюють бригади екстренки.
Наразі є численні постраждалі. Всі цифри попередні, бо поранення – це уламки скла. І я думаю, що, на жаль, ще буде багато звернень. 러시아군은 이날 공격에서 비싸서 잘 쓰지 않는 공중 발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킨잘도 10여 기 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에서 지원받은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킨잘을 포함한 70기 가량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차를 몰다 숨졌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의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연말연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공방전을 벌이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접경지 일대에 F-16 전투기 넉 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미사일이 자국 영공에 진입해 40km쯤 비행한 뒤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